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인데요.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1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22도에 머물면서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우산 잘 챙겨 다녀주시고요. 토요일에는 하늘 흐리기만 하면서 다시 낮더위가 2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전관 개관했습니다. 지역에서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아보고요. 제23회 원주 부부축제가 오는 17일 원주문화원에서 개최되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월군이 신규 시책으로 500여 명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 끝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역 내 무더위 쉼터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자율방재단과 함께 관내 29개 실내외 무더위 쉼터를 조사하기로 하고 냉방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공공시설과 생활 밀착 민간시설에 대한 무더위 쉼터도 적극 발굴해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원주에서 올해 도내 첫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농정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원주시 무실동 소재 배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수원의 전체 기주식물 매몰 방제를 포함한 공적 방제 조치를 7일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원주시와 함께 발생지 반경 2km 이내 과원에 대한 긴급 정밀 예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이달부터 부동산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가 부족한 군민들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전월세 계약 상담과 부동산 매매를 위한 피해 예방 안내, 시세 정보, 입지 분석 등 주거지 탐색 지원 등의 3개 분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전관 개관했는데요.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 김정임 관장과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장 김정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새 단장 후에 개관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게 된 배경과 달라진 공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지난 2023년 11월 이곳 오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사정시실 한 개실만 부분 개관하였는데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실록과 의궤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편안한 관람객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간 임시휴관하고 재단장하였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영상실 등의 전시 공간과
교육실, 강당, 수유실, 휴게 공간 등의 부대 시설을 새롭게 확충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있는 평창 오대산은 오대산 사고에 있던 실록과 의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이 됐다가 1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곳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록과 의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선왕조 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조선왕조의 역사서입니다. 네. 반면에 조선왕조 의궤는 왕실의 행사나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이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일종의 행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럼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까요? 네,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전관개관 이후 앞으로 이곳 강원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실록과 의궤를 연구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박물관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 실록과 의궤의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지역민들과 이곳 오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선 왕조의 기록문화유산과 조선 왕실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에서 이번에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고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어린이 박물관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린이 박물관은 숲속 임금님의 보물창고라는 주제로 오대산 사고를 재현해서 실록 속 재미있는 이야기와 실록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실록을 보관했던 방법, 그리고 실록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포세라는 과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도 우리 역사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박물관의 전면 개관을 기념해서 조선시대 실제 실록과 의궤가 있었던 오대산 사고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전시도 마련되고 있다고요. 자, 특별 전시 일정과 또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관개관 특별전으로, 기념특별전으로 오대산 사고 가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오는 7월 13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오대산 사고를 주제로 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의 설립과 운영, 세태의 역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동여도, 관동 명승첩, 호세형진환, 그리고 심원록 등의 40여 점의 유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여도와 관동 명승첩을 통해서는 오대산 사고를 다녀간 사람들, 즉 사고의 책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됐던 사관들이 사고의 서적을 살핀 이후에 관동 명승을 둘러본 기록들을 이 지도와 이제 화첩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세 형지하는 오대산 사고에 보관됐던 서적을 포세한 기록물입니다. 네. 이 포세라는 것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고들의 서적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사관들이 2, 3년을 주기로 해서 책을 꺼내서 바람에 말리는 일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포세 형지하는 기록물에는 서적의 목록이라든가 당시 사관의 이름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사 김정희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전문 시절에 이러한 포세를 위해서 오대산 사고에 다녀갔던 기록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정희는 포세 후에 이제 관동 지역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 오죽헌에서 심원록이라는 그 방명록에다가 추사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여도와 관동 명승첩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지도와 화첩이었던 거죠? 네, 지도와 화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여도와 관동 명승첩을 통해서 그때 이제 사고를 다녀간 사관들의 발자취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포세형지안이라는 거는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서적을 포쇄한 기록물이고요.
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물들을 전시를 통해서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대산 사고 가는 길이라는 특별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조선 왕조실록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또 미래를 향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와 함께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앞으로 한국의 대표 세교육 기록유산이자 이제 K 콘텐츠 개발의 최고 원천인 실록과 의궤를 활용한 더욱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우리나라의 이 오대산에서 기록문화유산의 전문 박물관으로 더욱더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네. 새로 이제 개관할 때 확충된 시설 중에 교육실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정해진 바가 있을까요? 예, 교육실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운영을 평창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실록을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저희 보완할 점을 보완한 다음에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평창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저희가 우선 당분간은 평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완 작업을 마친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수강료는 아직 책정되진 않았겠죠? 저희 국립박물관은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이군요. 네.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귀한 배움의 기회를 무료로 누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 자세한 정보 궁금하면 어떤 사이트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 조선왕조실록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7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지난해 드디어 새 단장을 마치고 개관을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와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김정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원주문화원에서 제23회 원주 부부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부부축제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삶에서 부부 관계는 건강한 가족 구성의 기초가 되며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주는 부부에게 부부의 날을 기념해 표창하고 나아가 그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촉진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하며 모든 원주 시민이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결을 증진했으면 하는 마음에 부부축제를 개최합니다.
개최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원주 부부축제는 부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참여형 축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그리고 기념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원주의 부부를 발굴해서 시상식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올해의 부부상은 약 2달간 원주 시민들에게 추천을 받아 선정됐는데요. 원주 부부상은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모범이 된 부부에게 전해지고요. 행복 가족상은 다자녀 가족으로 자녀 양육에 모범이 된 부부 또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생활에 모범이 된 부부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희망 부부상, 장수 부부상 등 24쌍의 부부가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 축제 기념식에서 상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원주 문화원 이상현 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중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랜 기간 함께 익숙해진 상황에 서로의 소중함을 잊을 때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23회 원주 부부축제에 참여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며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더 돈독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는 점에 이번 행사에서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사주 체험과 짝꿍, 요가, 이심점심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더 나아가 부부 그 이상 가족의 일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니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축제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원주 문화원 내부에선 테마형 사진관, 다도 공간, 자금 쉼터, 짝꿍 요가 등을 운영하는데요. 현재 짝꿍 요가는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2인이 함께하는 요가 원데이 클래스인데요. 엄마와 딸, 부부, 연인 등 참여를 원하시면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외부 잔디 광장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부부 사주, 풍선 아트, 미니 향수 만들기, 이심전심 게임, 안전 네컷 등 무료 체험이 준비돼 있고요. 가족 단위 나들이의 재미와 의미를 더할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세계 마술 올림픽 국가대표 지혜준 마술사를 비롯해 원주시 홍보대사인 천재 기타리스트 양태환, 꾸미꾸미 합창단, 지역 트로트 가수 등의 공연이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행사 시작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오전에 체험을 하시고 오후부턴 공연을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문화원 이상현 원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부부축제는 소중한 여정을 함께 걸어온 부부들이 그동안의 시간에 감사하고 돌아보며 앞으로도 서로의 곁에 오래 머물 것을 약속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제23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회 원주 부부축제에 준비된 여러 프로그램과 공연, 체험 등을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또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제가 여러분 부부의 사랑의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금 서로에게 설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원주 문화원에서 객최되는 원주 부부축제에 많은 관심과 방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특히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 따뜻한 봄날의 추억을 부부축제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신규 시책으로 500여 명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우처 택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원래 이용하는 택시는 특수 차량, 장애인 콜택시가 저희들이 10대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500여 명의 등록된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 장애인 콜택시 10대의 이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좀 배차 시간이라든가 이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군에서 관내를 이동할 때 또 이제 장애인들 중에도 굳이 장애인 콜택시,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일반 택시를 확대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럼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바우처 택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불편, 그러니까 배차 시간이 늘고 제때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걸 좀 빠른 시간 내에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우리 영월군의 여건으로 지리적 여건을 보면 영월읍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볼일을 보러 나오려면 그 먼 길은 왕복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러니까 동서로 길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있어가지고 현재 10대 장애인 콜택시를 500명이 이용하려니까 평균 배차 시간이 22분 이상 지연되는 그런 불편이 제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이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군 관내에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권장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 도입 후에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 시간 약 한 7분 17초가 단축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10분 이내 배차 비율도 8% 증가한 걸로 나와서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시행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배차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셨고 어느 정도 성취를 하셨는데 더욱더 바우처 택시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영월군에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먼저 이용자들의 그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바우처 택시 전용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는 이제 매월 5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비용도 좀 끌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립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의 택시용 불편을 해소하고 탑승 도와주도록 우리 기사들께서 좀 친절하게 좀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친절 서비스 함양 교육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약자들도 분명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틀림이 없죠.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원거리 병원에 가는 경우는 물론이고 여행 한번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또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의 장애인 콜 이용 제한 때문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영월군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역마다 운행 기준이나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타 지역을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A 지자체에서 B 지자체로 경계를 넘어 이동할 때 B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운행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 여건상 즉시 배차가 연계되지 않으면 환승 지점에서 좀 장시간 대기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관계자 간 협의도 통하고 그래가지고 환승 연계 운행 방식 폐지하고 처음 콜된 차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듯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제도 개선해서 우리 군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 연계 운행 방식은 아예 폐지가 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영월군의 교통약자들이 한결 수월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 물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편리성까지 잘 누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바우처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바우처 택시는 단순히 어떤 교통수단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교통약자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 그때그때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또 적절한 예산도 더 확보해서 이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시책을 좀 고도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도화된 시책들이 다 활성화될 때 교통약자분의 이동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서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게 바로 교통약자분들께는 그 자체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런 좋은 정책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군수님,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명서 영월 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5월 1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빗길 안전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